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그 촛불 행동, 이 좌파 촛불 단체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그러려면 이제 그 5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10만 원씩 단위로 이제 정서를 팔고 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억을 모으겠다고. 야, 참 이게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탄핵을 약정하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탄핵시킬 테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돈이 5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약정서를 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2장 사면 20만 원, 10장 사면 100만 원. 이런 이제 탄핵 약정서를 장사로 팔고 있다.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면죄부보다 더하네. 옛날에 면죄부는 이제 그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요걸 이렇게 돈을 정서를 사면 연옥 안 거치고 이게 지옥 천당으로 이게 바로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돈이 땡그랑 소리가 듣기면 바로 이게 천당 간다. 이래가 이게 면죄부를 많이 팔았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한 비리 사기꾼 장사 아닙니까? 올해 안에 윤석열 탄핵을 시기했다는 약정서를 돈에게 한 장에 10만 원씩 바꾸게 판다. 탄핵 기금 약정서를 10만 원 단위로 모금하고 있다. 이게 이 무슨 황당한 짓인데, 근데 이게 저는 법에도 반한다 봐요. 이게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요, 촛불행동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김민웅 상임대표가 있습니다. 김민웅, 누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김민세, 김민웅, 지금 이게 민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세, 보통은 이제 김민석이죠. 원래는 김민석.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이 억지로 밀어줘가지고 정봉주를 이제 끌어내리고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이자의 그 친형입니다. 이자의 친형이 김민웅입니다. 웅. 야, 참 이게 형제가 대단합니다. 이자가 이제 그 탄핵 약정서를 10만 원에 팔고 있다. 지금 이게 동생은 어떤 짓 하고 있습니까? 동생은 이제 그 계속 계엄령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죠. 김민석이는 이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계엄령을 이게 선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장관이 돼야 계엄령이 되는데 중앙고등학교 선배 김용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 형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로 탄핵을 공모해가지고 이제 그 탄핵을 하면,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 가짜 뉴스 탄핵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라 혼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우리 자유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혼란이 오면 군대가 이제 그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사기 탄핵을 감행했을 때 혹시라도 계엄을 통해 탄핵을 막을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김용현 장관을 임명한 거는 계엄령 때문에 선포를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지. 계엄의 근거가 뭐냐면 또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자기들이 사기 탄핵을 추진할 때 방해가 되는 게 군 계엄이다. 그러면 이게 계엄을 미리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의도로 저는 김용현 장관을 자꾸 그 계엄 선포 용어로 공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탄핵 약정서를 팔고 돈을 모집하는 이거야말로 그 얼마나 불법이냐. 일단은 기부금품 이제 모집법에도 반하죠.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 기부금 모으는 거예요. 결국에 불특정 다수한테 돈 모으는 거 아닙니까? 기부금 이런 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모으려면 다 광역단체장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의 그 허가를, 용도를 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이게 그 기부금을 모집하지. 아무나 보고 나 탄핵할 테니까 5억 모으자 이러고 누가 쓸지 어디 쓸지 어떻게 알아요? 김민우가 자기 주머니 그냥 횡령할지, 옛날에 뭐 조국이 백서 낸다고 흑선 책 낸다고 몇 억 모아가지고
다 이게 사기당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썼냐고. 그때 그 김남국이 누가 썼냐 그 돈. 그 조국이 책 낸다고 모금운동 해가지고 몇 억 모은 거 다 어디 갔냐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기당한 거야. 그것도 저는 불법으로 봅니다. 함부로 돈을 함부로 몇 억씩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보기에 기부금법 모집법에도 반하고요. 반하고. 이 자체야말로 저는 거의 사기행위라 봅니다. 사기, 집단 사기. 왜냐하면 올해 안에 탄핵시킬 테니까 우리 5억치 반드시 시킬 테니까 우리 믿고 이게 사줘. 약장 좀 사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탄핵 된다고? 지금 이게 몇 달 남았는데 올해 안에 탄핵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우리 자유파가 한 번 쏘지 박근혜 대통령 때 두 번 쏘냐? 두 번 쏘가?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돈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감시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돈이 어디 있을까요? 옛날에 조국이 책 내는데 돈이 왜 몇 억 듭니까? 그런데 그 몇 억 모아가 어디 갔느냐고. 자기들은 어디 투자에 사기당한지 모르지만 누가 이게 어디서 횡령의 문제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어디 썼는지 자기들이 다 이게 이권 카르텔이 있잖아요. 카르텔이. 이 돈을 어디 쓰겠느냐고요. 자기들끼리 다 돈 주고받고 돌리면서 서로 자기들 배불리려고 쓰는 거죠. 그게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횡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그 100일 총력 투쟁 이라면서 5억은 모금해가 끌어내린다. 야, 김민웅, 돈 이게 5억에 끌어내리냐? 그러고 끌어내리 탄핵하는데 돈으로 되냐? 민심이 모여야지. 민심이 국민이 원해야 탄핵이도 되지. 돈 5억 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냐? 민심이 모이면 돈이 없어도 되는 거고, 민심이 없으면 돈을 5억 아니라 50억, 500억 모은다고 탄핵할 수 있냐? 어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좌파단체들의 그 사기, 가짜뉴스 사기 행각에 놀아난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선량한 우리 그 국민도 저는 있다 봅니다. 솔직히 그때 좌파들의 본질을 못 깨뜨려 본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리 그 역사상 통한이 남는 천추의 한이 되는 그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이런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못 지켜줘서 정말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럼에도 우리 천추의 한인데 지금 우리가 뽑은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이런 가짜뉴스로 끌어내리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절대 원래 한 번 쏘기면 사기꾼이 쏘긴 놈이 잘못인데 두 번 쏘으면요. 쏘은 사람이 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들이 또 쏘으면요.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주고요. 우리가 지켜주고,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도록 우리가 그 힘을 모아서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투표매가 뽑아놨었는데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좌파들이 득세해서 그러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제가 뽑았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끝까지 힘을 우리가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그러게 누가 돼도 이해관계라는 게 세상에 이해관계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장 밀어준 분이 의사단체일 거예요. 왜? 의사단체가 가장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의료개혁 하다 보면 의사단체들이 또 그 대통령한테 섭섭하고 또 지지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 집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지금. 그렇지만 대통령이 모든 그 개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고 또 이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동안 의료 정원이 동결됨으로써 여러 이제 그 시골이 그 의사들 부족이나 필수 의료 이런 쪽에 많은 문제도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도 이게 그 대화로서 물론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화로서 이러다 보면 이게 그 여러 이제 그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도 이제 그 이런저런 이유로 좀 섭섭할 수 있는 실망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이제 그 탄핵으로 나라를 대혼란으로 그러면 이게 누가 집권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집권합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의사 안 늘렸을까요? 왜 이렇게 더 늘리지 않았을까요? 그 공약을 보십시오. 문재인 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때 하면 이게 안 되느냐고요. 더 저는 이게 그 나라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 봅니다. 우리가 이런 데 그 좌파들의 공작, 이런 데 그 탄핵 공작에 대해서 절대 두 번 다시 속지 않고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성공하도록 물론 이제 꼭 필요한 충원 직언은 대통령께 해야 됩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의료 문제에도 김종희가 뭐 22군데 다니다가 저는 그게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22곳 응급실을 다니고 뭐 자기 신분을 댔는데 거기서 아니 신분을 뭘 댑니까? 김종인이가 뭔데 신분이 전직 뭐 비례대표만 5번 했 이것도 특권 아닙니까? 자기 신분을 대니까 병원에서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그 황당무계한 이런 게 그 유승민이나 김종인처럼 이런 주장 말고요. 진짜 이게 제대로 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이런 것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탄핵의 공세는 저희가 철저히 초전에 박살내야 됩니다. 야, 이 자들이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제 104차례 했다는데 104차례 이게 뭐 설마 탄핵 되겠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그 큰 뚝도 초기 조그만 구멍으로 큰 뚝이 무너지듯이 이런 게 초창기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탄핵 준동에도 제가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자들은 이제 그 현행법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또 최근에 최재형 참칭 목사나 그다음에 그 서울의 소리 이 자들도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중국의 근융제 옥새까지 부적처럼 해가지고 또 공작을 해서 천공 무속 프레임 이런 게 공작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도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 공작을 펴고 있고, 거기에 가장 동조하고 있는 게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조국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3년이 길다 이러면서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에게 그 병상에서 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넘기려 한다. 일본 밀정처럼 독도를 지우는 이걸 진상조사해라. 이것도 탄핵 밑자락 가는 이런 게 그 가짜뉴스 공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좌파들의 가짜뉴스에 우리가 진짜 이게 그 다시 한번 쏘면 안 되고 제대로 이게 그 깨어 있어야 된다. 제대로 이게 그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이제 그 탄핵 범죄 준동에 대해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